오늘의 영상, 오리온에서 만들어낸 굉장한 명작 중의 명작이죠. 과자 썬칩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편의점 가는데 있어서 사왔어요. 맛있으니까, 좋아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오후 11시지만 이걸 먹으려고요. 연휴니까.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 영화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어젠가 엊그젠가 짤이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김혜수님께서 과자를 먹으면 못생기게 살이 찐다, 막 푸석푸석하고 좀 안 좋게 살이 찌는 느낌이었다. 그걸 봤음에도 안 먹을 수 없었어요. 연휴 연휴에는 이런 걸 먹고 살을 찌는 게 의무잖아요. 그러려고 연휴가 있는 거잖아요. 하루 먹는 걸로는 티가 나기가 쉽지 않아요. 연휴 기간 동안 하루하루, 나절나절, 시간 이 짜잘한 시간을 잘게 잘 쪼개서 이런 것들을 많이 잘 먹고 연휴가 끝났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쌓았는지 확인해보라 라는 의미에서 연휴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 뭔가 집어먹고 싶어진 당신? 혹시나 이 영상을 밤이나 새벽에 보고 있는데 지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당신? 근데 기어이 먹고 말 것인 당신? 정상입니다. 연휴니까요. 아무튼 이번 주에 소문으로만 듣던, 주변에서 이 꼭 봐야 된다, 이런 분이 꽤 있는 그런 영화가 재개봉을 해갖고 타이밍 놓쳐서 그것도 오랫동안 못 보고 있다가 이번 주에 드디어 봤어요. 이 영화 얘기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목, 지금 재개봉 기준으로는 그냥 더 폴 디렉터스 컷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봉을 했고요. 원작 제목은 영어로 그냥 더 폴, 한국 개봉 당시에는 더 폴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영화를 이번 주에 무조건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그거예요. 이 영화가 이제 관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개봉 영화고 엄청나게 블록버스터 영화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관이 많을 수 없는 영화예요. 지금 이 영화 롯데시네마에는 제가 봤는데 지금 없고요.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딱 하나, 서울에 있는 아트나인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CGV가 그나마 더폴 디렉터스 컷을 많이 좀 관을 확보해서 전국에 여기저기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봐야 뭐 어디에 하나, 뭐 이렇게 지역별로도 많지 않아요, 지금 확보된 관들이.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싶다면 빨리 봐야 된다 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는 건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 이 영화는 안 보고 지나가실 거면 그냥 안 보고 지나가셔도 되는데 언젠가 보게 될 거라면 영화관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집에서 TV나 노트북이나 빔으로 보는 것도 그 재미가 있겠지만, 영화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꾸릴 수 없는 정도의 스크린에서,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화면으로 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영화관에 가야 되거든요.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나올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된다, 영화관의 의미다, 체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영화는 말씀드린 대로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님에도 체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화의 굉장히 여러 매력 중에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영화관에서 보시면 좀 특별할 것이다. 디테일하게 얘기하기 전에 너무 앞에 딴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 영화의 스토리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썬칩 하나 먹고, 하나는 먹는다 그러고 3개 먹었죠? 3개 반 먹었죠? 아무튼 배경이 되게 옛날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정도 전에 1920년대 미국의 한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어요. 주인공으로 소녀, 정말 어린 아이가 한 명 등장하고 어른 아저씨가 한 명 등장합니다. 청년 정도 나이겠죠? 이 어린아이는 어디서 떨어졌고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병원 생활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또래 어린이들과 병실을 쓰는데 좀 인싸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장난기도 있고. 그래서 병원이 이곳저곳을 자기 나름의 모험을 하는 것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른 병실에 들어가게 돼요.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 병실 간호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한테 이제 애정 어린 편지를 쓴 거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근데 그 선생님한테 편지, 자기가 이렇게 창문에서 선생님 주려고 편지 썼어요 이러는데 이 편지가 떨어지면서 다른 병실로 들어가 버린 거야, 창문을 통해서. 그게 어른 병실이었거든요. 그 편지를 찾으러 어른 병실에 갔죠. 근데 그거를 어떤 아저씨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소통을 하기 시작하죠. 내 편지 내놔요, 막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저씨는 알고 봤더니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스턴트 배우였어요. 하던 배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스턴트를 찍다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부상당한 스턴트 배우와 부상당한 어린아이가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스턴트 배우인 분이 생각보다 얘기를 나누는데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거야. 어린아이가 듣기 재밌게도 얘기를 잘 풀어줘. 심지어 이 얘기를 풀어줄 때 이 아이와 소통하면서 얻게 된 어떤 키워드들, 단어들 통해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야기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이는 매일같이 이 아저씨를 찾아서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극 중에 이 이야기 화면이 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가지 그림으로 진행이 돼요. 현실에서 병원에서 이 청년과 소녀가 만들어내는 그림이 하나가 있고요. 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가짜 이야기 역시 화면에 펼쳐져요. 두 가지 그림이 같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또 이 이야기를 통해 어쨌든 담겨질 수밖에 없는 이 둘의 삶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병원 안에서, 이런 걸 다룬 영화인데, 하나 이 작품의 매력, 여기 나오는 이 소녀가 너무 귀엽습니다. 뭐 이런 영화에 아역 배우분들이 나와서 연기하는 거 언제나 다 귀여우시지만 또 이 친구에겐 또 특별한 어떤 귀여움이 있습니다. 귀엽고요. 또 소통하는 스턴트 배우 역할의 배우가 리 페이스라고, 마블 영화의 로난으로, 마블 영화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캐릭터인데 항상 얼굴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이분의 실제 얼굴을 모르는 그 배우이시고요. 또 다른 블록버스터 영화 나왔는데 호빗이란 영화의 스란두일 캐릭터입니다. 여기도 또 엘프 분장으로가 나와서 실제 배우의 맨 얼굴, 장발에 엘프 귀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맨 얼굴을 또 잘 헷갈려 하시는, 저도 사실 이분의 맨 얼굴을 많이 못 본 그 배우가 젊은 시절에 이걸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배우가 만들어내는 케미가 굉장히 좋다. 특히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이 너무 귀엽다. 매력이 하나가 있고요. 진짜 이 영화의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판타지 이야기, 동화가 구현되는데 그림이 엄청나요.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재개봉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림 너무 예뻐서 봐야 된다, 너무 아름답다 막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내 취향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뭐 예쁜 거 좋아하고 하는데 그림이 예쁘다라는 평을 많이 듣는 영화를 엄청 찾아보는 그런 영화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보는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나조차도 그 말을 하게 되더라. 야, 그림이 와 엄청나다. 이 감독님이 타샘 싱이라는 감독님인데, 저도 이거 보고도 좀 공부해서 알게 된 건데, 영화 공부를 하실 때 동기가 마이클 베이, 트랜스포머 시리즈, 나쁜 녀석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너무 잘 만드는 분이죠. 그리고 잭 스나이더, 그 잭 스나이더 동기래요. 마이클 베이 하면은 블록버스터 화면 잘 만들기로, 또 폭발물 잘 터뜨기로 유명한 분이고요. 잭 스나이더는 특유의 그 슬로우 모션으로 또 액션 기가 막히게 그림으로 담아내는 분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같이 공부한 분들의 어떤 특징이 그건진 모르겠는데 이분 역시 굉장히 그림을 잘 만들어내요. 그리고 광고를 먼저 시작하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찰나의 영화 시작될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은 그림들이 굉장히 잘 찍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시작되고, 영화 진행되면서 진짜 기가 막힌 게,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정도의 어떤 시야가 있잖아요. 앵글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카메라가 비추는 게 있는데 보통의 허용치의 거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울 때는 얼굴을 확 붙이고, 아니면 조금 멀고, 두 명이 여길 땐 이렇게 가슴 정도 하고,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림들이 있어요. 원근감을 느끼게 해주는. 근데 이거는 이 원근감조차도 내가 영화에서 이 정도로 멀리서 뭘 찍은 거 본 적이 있던가 할 정도로 굉장히 멀리서 그 어떤 그림들을 담아낸다던가, 하나만 작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가가는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한 명은 이 끝에 요만하게 배치하고 한 명은 이 끝에서 조용히 다가가는 걸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찍은 거지? 싶은 어떤 순간들을 만들어낸다던가,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이미지 딱 보여줬을 때 이거 그 영화 아니야? 그 영화 같은 느낌이다 하게 되는 영화들, 이게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떤 샷을 보여줬을 때 바로 알아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도 영화 보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이 영화는 실제 영화를 현장 올 로케로 다 찍었다. 영화를 보면 동화, 판타지 측면이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처럼 진행되기도 하고, 실제 배경도 그런 느낌의 배경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기한 배경들이 CG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곳들이다. 20개 넘는 국가를 돌아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영화를 찍으려고. 그래서 어떤 씬은 1초도 안 나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씬도 있어요. 영화에 이거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그 씬을 보면은 저거 가서 찍었나 궁금해지거든요. 실제 가서 찍었대요. 이거 하나 만들어내려고. 근데 그 잠깐조차 굉장히 시각적으로 강렬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하잖아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는 곳을 배경으로 만들어내는 비주얼. 근데 똑같은 배경을 두고서 이 감독님이 선택한 시야 안에, 선택한 원근감 안에 보여주는 굉장히 신기하고 아름답고 강렬한 화면, 비주얼. 이래서 다들 이 영화의 비주얼 갖고 호들갑을 떨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예요.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특히나 그런 비주얼 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기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만 말하면 저 같은 분들이 분명히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영화에 대해서 호들갑 떠는 분들, 이 영화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러 얘기를 할 때 느꼈던 딱 그 느낌,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맞아요. 안 맞을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을 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 영화 재밌어 할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재밌게 봤잖아요. 이 영화는 비주얼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그런 종류의 영화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비주얼이 강조된 영화를 처음 우선순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주얼적인 것도 너무 좋지만 비주얼에 너무 순위를 높게 두는 바람에 스토리텔링이나 다른 부분이 나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영화를 봤을 때 어리둥절하는 순간들도 가끔 있거든요. 영화를 본 건가, 미술 작품을 본 건가 뭐 이럴 때도 있고. 이 영화는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애초에 이 영화는 스토리적으로 원작이 있는 영화예요. 불가리아에서 나온 영화가 있대요. 이야기는 그거를 차용해서 갖고 와서 감독님이 자기 시각적 비주얼로 재해석 혹은 덧붙임을 해서 만든 영화 같거든요. 아직 저도 그 불가리아 버전을 못 봐서 비교를 못 하긴 하겠는데, 원래 있는 이야기를 리메이크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적인 매력도 있다. 나는 그 이야기적인 부분도 좋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얘기만 자꾸 한다고 너무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아니다. 위트도 있고요, 스토리 자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저로서는 뭉클함도 있었어요. 그 뭉클함의 감정은 스포가 될까 말하지 않겠어요. 뭔가 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스턴트 배우잖아요, 주인공이. 1920년대 배경으로 벌어지는 영화 산업 이야기들, 물론 주요하게는 아니지만 짤막짤막 이렇게 등장해서, 그런 영화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화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제가 작년에 되게 재밌어 했었던 스턴트맨 같은 영화라던가, 뭐 라라랜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쇼 비즈니스 업계에 관한 테마가 등장하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 비주얼 몰빵한 예술 영화 같은 거 아니야? 라는 선입견을 너무 강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 한번 찍먹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취향이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취향인 분들은 진짜 깜짝 놀랄 거, 이 영화는 2006년 영화다. 리마스터링을 한 건지 원래 때깔이 기가 막히게 찍힌 건지 모르겠는데, 2006년이면 지금 기준으로 18년 전 영화예요. 아니지, 19년 전 영화죠.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 영화죠. 어떻게 20년 전에 이런 때깔로 찍었지? 싶은 느낌의 영화예요. 역시 영화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영화관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 근데 영화관에서 볼 거면 이 영화가 점점 관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번 연휴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번 주에 이 얘기를 해야만 했었다 라는 것이 이번 주 영상의 메인 이야기가 아니겠죠. 메인 이야기는 연휴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 이왕 과자 먹고 살찔 거 연휴에 하시라. 그리고 오리온 관계자님들 보고 계시다면 썬칩 광고 대환영이다. 태양의 맛이니까. 저는 할 말 다 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재미있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보내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관심이 생기셨다면 더 폴 디렉터스 컷 꼭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영화 이미 보신 분이라면 혹은 영상 보고서 영화 보고 오셨다면 댓글에 어떻게 보셨는지 남겨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